네, 안녕하세요. 크마TV ESG 텔러 정혜섭입니다. 5월 셋째 주, 넷째 주 국내 해외 ESG 트렌드 이슈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ESG 트렌드 이슈입니다. 워드 클라우드를 보시면 환경부, 공공기관 ESG, 그 다음에 알리오, 탄소 배출권, 그 다음에 ESG 조직, 신기업가 정신, 환경 인증 등이라는 큰 키워드가 보이는데요. 5월 셋째 주, 넷째 주는 국내에서는 공공 ESG가 좀 확실히 눈에 띄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내에서 나온 ESG 기사의 헤드라인들인데요.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눈에 좀 띄시나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40년간 이어져 내려오던 글로벌 스탠다드로 이어져 내려오던 작은 정부, 큰 시장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수술대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ESG가 되게 중점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0대 기업 절반, 기업인 사회이사 0명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주로 선진국 대기업들은 이 사회의 80% 이상을 기업인들로, 이 기업인들은 기업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 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국내에서는 전직 관료나 변호사들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이제 상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 표지 인증 30년 만에 전면 개정, 기준 강화 때 인증기업 70% 탈락이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환경부는 1992년 시작된 환경 표지 인증 제도를 2024년까지 전면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환경 표지 인증이 문턱이 너무 낮아서 오히려 친환경 제품에 대한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7월부터는 적용되는 프리미엄 환경 표지 인증을 마련해서 상위 1% 친환경 제품에 표지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프리미엄 표지가 가장 먼저 적용되는 품목은 노트북, 컴퓨터 모니터, 주방용 세제, 세탁용 세제, 샴푸, 린스, 바디워시, 의료 등 6개입니다. 이 환경 부분에서는 기업의 ESG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기업들 간의 친환경 경쟁이 앞으로 더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기업들 ESG 전담 조직 있다가 1년 새에 54%에서 89%로 증가했다는 기사 내용인데요.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ESG 실무자 대상자로 설문조사한 결과 10곳 중에 9곳의 기업이 별도의 ESG 조직을 꾸렸고 6곳은 이미 ESG 경영을 위해서 외부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ESG 조직을 책임지는 총괄제 직급은 팀장급이 가장 많았고 24%고 또 지난 5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이슈픽에서 말씀드렸듯이 10대 기업의 ESG 별도 조직은 사장급이 많이 맡고 있다는 내용을 언급해 드렸는데 사장급 이상이 20%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ESG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환경이 76%, 사회는 12%, 지배구조는 11%로 나왔습니다. 즉 환경에 가장 많이 중점을 두고 있다고 나왔는데 왜냐하면 환경이라는 부분이 측정이 가능하고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환경에 많이 집중하는 것 같고요. 오히려 사회 부분이 작년에 23%에서 올해는 12%로 줄어들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단 안전 예방 부분에서는 되게 중대재해법 처벌법이 생긴다든가 안전 예방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으나 ESG의 S 부분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중점을 좀 비중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재개, ESG 신기업가 정신 선언, 이윤 넘어 상생, 기후위기 해법을 실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재계가 ESG 정신을 담은 신기업가 정신을 발표했습니다. 대대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공언했는데요.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 재계는 의뢰 새로운 국정과제에 맞춰 투자 활성화에 대한 재수처를 취해왔는데 이번 신기업가 정신은 ESG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에서부터 우아한 형제들, 마켓컬리 등 유망 스타트업까지 국내 경제계를 대표하는 70여개 기업이 모여서 기업가 정신을 선언하고 관련 협의체인 신기업가 정신협의회, 즉 ERT를 공식 출범했는데요. 이 ERT는 미국의 BRT를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 챌린지와 개별 챌린지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때 공동 챌린지로 나온 의견들이 청년 채용 릴레이, 그 다음에 임직원 모두 눈치 보지 않고 정시에 퇴근하는 문화 정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자제하는 제로 플라스틱 데이를 제시하는 것이 공동 챌린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ERT에서 어떤 챌린지가 나올지 좀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네 번째는 공공기관 부분입니다. 공공기관 142곳 중 5년간 장애인 고용 한 명도 안 뽑았다는 내용인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이 알리오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공공기관 370곳 중에 38.4%가 해당하는 142곳은 장애인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장애인 채용 인원이 5년간 1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총 17.6%인 65곳밖에 되지 않고요. 공공기관 절반은 5년간 고등학교 졸업생, 즉 고졸 채용 실적도 전무하다고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여성 채용 비율은 점차 상승세로 보이면서 50% 선에 근접했다는 기사인데요. 채용의 모범 사례가 되어야 할 공공기관이 장애인 등 소수자 채용에서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해외 ESG 트렌드 이슈 픽입니다. 워드 클라우드를 보시면 전기차, 그 다음에 기후위기, 재생에너지, 또 기후공시, 그다음에 ESG 지수, 유럽연합, 미국,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기사 단어들 눈에 띄는데요. 3월 달부터 저희들이 쭉 보시면 해외에서는 아직까지 환경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들별로 제재를 가하는 정책들이 나오면서 유럽연합, 미국 등 이렇게 나라들도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다음은 해외 ESG 트렌드에 맞는 기사 헤드라인인데요. 여러분들 어떤 게 좀 눈에 보이시나요? 저는 세 번째에 있는 플라스틱 재활용 효과 없다. 그린워싱 홍보 전략일 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플라스틱을 재활용보다는 플라스틱을 생산 자재를 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플라스틱 재활용 캠페인이 오히려 환경 오염을 악화시킨다는 분석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스페인에서 유럽 나라 EU 최초로 생리휴가 보장 입법이 또 추진되고 있다는 또 내용이 있고요. 네, 상세 내용을 한번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EU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40%에서 45%로 높인다는 내용인데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안보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지난해 제시한 40%에서 45%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태양광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확충과 에너지 전략, 화석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 등을 통해 2027년까지 러시아산 화석 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에 REPowerEU라는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7월 발표한 P455라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러시아산 에너지 독립을 초점을 맞춰서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REPowerEU라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태양광 발전량을 늘리기 위해서 공공건물에는 2025년까지 신축 주거용 건물에는 2029년까지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주 내용인데요. 보니까 일본 도쿄에서도 주택, 아파트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의무화하는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좀 EU에서는 재생에너지 부분에 좀 주도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는 유럽의회와 27개국 회원국 선에 거쳐서 곧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 기사가 상당히 좀 이슈가 됐는데요. 세계 최대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ESG 지수에서 배제된 이유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차량 탄소 배출 추적을 소홀히 하고 생산 공장 내 인종차별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S&P 500 ESG 지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물론 테슬라 전기 자동차가 내연 기관차를 도로에서 줄이는 데 기여를 했다 하더라도 동종업계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ESG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2월 달에 대기 청정법 위반을 하고 차량의 탄소 배출량 추적을 소홀한 데 대해서 미국 환경보호국의 조사를 받은 혐의가 밝혀졌고요. 또 캘리포니아주에 폐기물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 또 독일에서도 사용 후 배터리에 관한 규정을 어긴 이유로 벌금을 냈다는 등의 여러 가지의 테슬라에 좀 나쁜 영향을 주는 기사들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공장 내에서 흑인 노동자들에게 유독 육체적으로 힘든 일과 위험한 일을 배정을 해서 인종차별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S&P는 진실성을 잃었다고 비판을 하면서 ESG는
악마의 화신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국내, 해외 ESG 트렌드 이슈픽을 다 정리를 했고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 한번 해드리면 저희 이슈픽을 선정을 할 때 특정 기업의 잘한 점을 말씀드리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또 종합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 쪽에 의견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주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